지금 시장 보면요, 그 나스닥 선물이 0.8%가량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국내 증시 지수의 하락을 저울질하는,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이던스를 하향하면서 시간에서 급락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현재 16%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외에도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G20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의 합의에 이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내년 1월에 미국은 앞서 중국에 부과했던 2천억 달러치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이는 계획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전체적으로 시장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지수는 소폭이지만 상승권에 머물러 있고요. 오늘 중국장 출발하는 것 보면 상해종합지수는 소폭의 하락입니다. 현재 0.04%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자, 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고요. 오늘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뉴스타크 일기예보 뉴스타크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괜찮으시죠? 네. 네, 급하게 오셔서 숨고르기를 좀 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리뷰를 안 했어요. 그렇죠? 네. 추천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었죠? 그렇죠. 네. 안 하셨죠. 그냥 네네, 의지로. 그렇죠. 네, 그래서 2주치를 오늘 해야 하는데요.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었는지 쭉 한번 볼까요? 네, 11월 들어서 또 2주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그동안 추천드렸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 빠르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처음 시작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SK 머티리얼스였는데요. 11% 어제 종가 기준으로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큰 폭의 좀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IT 업종이 이제서야 또 그 대형주 중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SK 머티리얼즈도 앞으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센스 같은 경우는 추천드리고 7%까지 올랐지만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8% 정도만 플러스가 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펀더멘탈 그런 개선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금요일에는 LNF와 롯데정보통신 말씀드렸습니다. LNF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2차전지 쪽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대 8% 거의 목표가를 달성했었으나 미세한 차이로 달성하지 못하고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플러스권. 롯데정보통신은 롯데그룹의 대표적인 SI 업체죠. 그래서 롯데그룹이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그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직 종가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아니고요. 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요. 보령제약 같은 경우는 바이오제약 중에서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었죠. 역시나 바이오제약 흔들릴 때도 마이웨이 실적대로 가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받쳐주는 저점 종목, 또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서 추천드렸는데요. 역시 안정적으로 잘 오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 또 요 밑에 보이는 진에어도 그렇고요. 항공주에 대한 반등 기대감이 말씀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또 오늘까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릭스는 이제 경쟁사가 3년 만에 시총이 20배가 증가했다. 또 신규 상장 종목으로서 상장 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반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종가는 마이너스 4%대인데 이 종목은 제가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 강조드렸기 때문에 뭐 분할 매수 하셨다면은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일은 바이오 솔루션이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무려 18%가 빠졌는데 바이오 제약주 빠지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도 워낙에 변동폭이 큰 종목이라 많이 빠졌으면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고요. 네. 카트라이프 관련된 국내 식약처 허가가 내년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보면 200원 차이로 목표가 달성을 못했습니다만은 내년 이 큰 폭의 증가 기대감이 바닥권에서 장기적인 상승 기대가 되고 있고요. 원익 IPS는 50원 차이로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네. 원익 IPS는 원익 테라세미콘 흡수 합병하면서 기존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점 확보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솔 5G 수혜주인데요. 이것도 역시나 미세한 차이로 목표가를 달성하지 못했고요. 5G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많이 떨어졌는데 산업은 성장하고 있으니까 파동 이론에 의해서 다시 저점을 찍고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진성TC 뭐 중국 인프라 확대되면서 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고요. 큰 변화 없고요. 한양ENG 반도체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65% 정도 증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는 모습이고요.
푸드나무도 좀 손실이 나긴 했지만 손절가를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관심 확대로 랭킹닷컴과 같은 닭가슴살 관련 매출 확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오세미 플란트는 지난달에 추천드렸을 때는 크게 올랐었는데 다시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살짝 빠졌다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시황 개선으로 호실적 기대감이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는 풍력 관련돼서도 성장은 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동사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는데 내리락 했으니 이제 오르락 할 거라는 기대감이 가지고 나왔었고요. 네. 실리콘웍스 OLED 수혜주 큰 변화 없고요. SSR 이제 소형주긴 하지만 클라우드 수요 증가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빠지긴 했지만 큰 부담은 없어 보이고요. 동아일텍, 대원미디어 어제 추천주인데요. 동아일텍은 역시나 3분기 실적이 매우 좋았고요. 요새 강한 수급과 함께 지속적인 상승 기대되고 있고, 대원미디어는 어제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6%대 상승 보였는데요.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호실적이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난 2주간 시장이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지만 최고가 기준이 아니라 단순 어제 종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네, 보였고요. 그러네요. 크게 빠진 건 SK머티리얼즈, 바이오솔루션 정도인데 두 종목 다 걱정할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난달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추천주들의 흐름도 개선이 된 게 눈으로도 보입니다. 또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가운데 대원미디어는 오늘 초반에 추가 상승을 하면서 1차 목표가로 이야기해드렸던 10,000원 선을 넘어서기도 했어요. 네. 장중에요. 자, 이렇게 종목 리뷰를 해드렸고요. 오늘 종목도 고르기 전에 유니버스 종목들 먼저 좀 봐야죠. 1등 종목들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종목들이.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중대형에서 호텔신라 어제 12%대 상승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네. 중국인 관광객 회복으로 이 무거운 종목이 갔으니까 사실 그 후에 요 밑에 보면 엔터주도 그렇고 화장품도 그렇고 다들 중국인 관광객 덕분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영역에서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수급이 좋게 나오고 있다 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의 종목으로는 계룡건설이 지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76% 증가하면서 어제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에스텍 역시 3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15% 증가한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어느 정도 바닥을 횡보하다가 슬금슬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슈프리마 HQ 역시 자주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3분기 실적 역시 좋았고요. 바닥권에서 생체 인식 관련된 수요 증가, 수혜 기대감에 오르고 있습니다. 항공주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SM 엔터주고요. 우리산업 지난달 말에도 추천드렸죠. 2차전지 쪽 PTC 히터 제대로 된 수혜 받고 있고요. AD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00% 증가하면서 큰 폭의 성장 보였습니다. 횡보하다가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상신전자는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5% 감소하면서 매우 안 좋은 성적을 보였고요. 뭐 특별히 이슈가 있기보다는 무상증자 권리락이 오늘 발생하네요. 그것 때문인지 그동안 수급이 좀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중심으로 본 것 같아요. 유니버스 1위 종목들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또 추천주 골라오셨어요. 어떤 네. 종목들 고르셨나요? 최근 추천주는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최대한 뽑아내고 네. 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다 그런 종목이고요. 첫 번째는 미투온입니다. 게임 업종은 대표적인 겨울철 테마주이기도 하고요. 중국과 은근히 연관되어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네. 게임주들이 그러다 보니 최근 반등을 보이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투온이란 게임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미투온은 대표적으로 풀하우스 카지노라는 소셜 카지노 게임이 최근에 주력 그 매출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힘입어서인지 지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561%가 증가했고요. 얼마 전 파라다이스 시티와 제휴를 통해서 뭐 게임에서 얻은 그러니까 막 사이버 그걸로 직접 파라다이스 시티 가서 돈을 쓸 수 있다라고 하네요. 뭐 이런 협약도 맺고 있고요. 주가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조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게임이란 테마 실적도 좋고 주가도 쉬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가총액 크지 않은 종목상 탄력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기대감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6,700원, 2차 7,400원, 손절가 5,800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세코닉스입니다. 대표적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기업이고요. 또 대표적인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실적이 매우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00%가 넘게 증가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쪽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고 지난 2007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실적 개선과 함께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과 함께 바닥권에서의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카메라 모델주 갈 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요. 목표가 1차적으로 7,800원, 2차 8,500원, 손절가 6,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3분기 실적 기준으로 실적 대비 주가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할 수 있을 만한 두 종목 골라주셨어요. 미투온 그리고 세코닉스. 위치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미투온의 1차 목표가 6,700원, 2차 7,400원, 손절가 5,800원 이야기 드렸고요. 세코닉스는 1차 7,800원, 2차 8,500원, 손절 라인은 6,700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제스탁 일기예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무도진 팀장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